반포주공이 완성되고 나서를 생각을 해보면 이용객들이 편의상 지금 요 주변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주변에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동작역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이렇게 지금 연결나는 허밍웨이 길을 따라서 반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요쪽 요 1번 출구 있는 쪽 요 반주 요 자리 여기다가 시원하게 게이트 놓으면은 1번 출구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겠죠, 반주 쪽에서. 그리고 이쪽으로 바로 9호선도 연결해서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지금 구반포 쪽으로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지만 급행이 필요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동작역을 이용할 확률이 좀 높을 수도 있다. 요 라인들 이제 요 반포주공 되어 있는 요 자리를 요 1번 출구랑 바로 연결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들어오는 진입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여기 환승해서 9호선 타면 되죠. 그러면 완행이 아니라 급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이 동작역을 이용하는 주민이 반포주공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여기 현충원에 오는 사람이 그 얼마나 되겠어요. 무슨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요 지역의 동작역을 이용을 했었을 때 주변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반주가 이제 세대가 얼마나 될까? 현재 세대하고 요 2, 4주구하고 3주구하고 합해서 현재 기존 세대 얼마, 향후에 바뀌는 세대 얼마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연희님 세대 수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은 얼마고 재건축 완료되면은 얼마로 바뀔까요? 인원이 얼마로 바뀔까? 몇천 세대? 네. 지금 안 그래도 이 얘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모먼트님이 올려주셨어요. 지금 반포주공 1단지 옆으로 해서 산책로길 따라서 반주에서 이렇게 이제 수목길을 조성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 수목길 정리해주면서 상황이 또 많이 이제 바뀌는 거죠. 이쪽으로 이제 펜스 놓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변동성이 이 주변이 동작역하고 접근성이 많이 높아질 겁니다. 동작역하고 많이 이제 주변이 이제 높아지면서 괜찮은 단지로, 기존에도 지금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좋은데 이제 더 규모가 확실히 이제 커지는 상황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이제 현재 상황으로 봤었을 때 반포주공의 총 세대수는 3,590세대예요. 기존에. 그런데 이게 재건축이 되면은 3주구는 2,000세대, 그 다음에 1, 2, 4주구는 5,000세대, 합이 7,000세대, 합이 7,000세대가 들어와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거진 2배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2배가. 그럼 이제 2배 가까이 이제 늘어나는 상황이 되면은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자가용을 타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전철도 이용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이 이제 뭐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그렇고, 그 친구들 입장에서 이 전철 이용도가 상당히 있을 텐데, 지금 동작역 1번 출구 쪽으로 어떤 계획을 가질지는 모르겠으나 출구 안 내면 어쩔 수 없죠.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실제로 반포주공을 사겠다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반포주공의 1번 출구 쪽에 게이트를 놓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간신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찾아보다 보니까는 진짜 실제로 1번 출구 쪽에 얘네들이 게이트를 놓겠대. 그러면 내 예측과 예상이 맞았고, 그러면 투자 가치성은 높겠죠.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보는 눈이 없으면,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안 하겠죠. 그게 지금 필요한 겁니다.
1번 출구가 있다는 거, 그리고 기존의 반포주공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 그렇다 그러면은 게이트를 계속 이쪽으로 해서 활용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단지 통과해가지고 요 1번 출구로 진출을 해서 9호선 타고 4호선도 당연히 이용할 수 있겠지만 9호선 타고 급행 타고 강남으로 가고 저 위쪽으로는 당산으로 해서 강북으로 연결되는 라인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이제 한번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로로님이 얘기한 것처럼 9호선은 더 지옥이 될 것 같아요. 지옥이 될 수도 있긴 하겠죠. 이용객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런데 이제 지금 봐보면은 이런 것들이 주 고객이 동작역을 이용하는 주 고객이 이 동작이라고 써있는 동작구 사람들이 아니라 이쪽에 반주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동작역 이름을 그대로 동작이라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또 생각을 해보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도움이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동작역 정말 동작구에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죠. 지난번에 신담역도 확인을 해봤죠. 신담역도 확인을 해봤더니 신담역은 성동구에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는 동작역은 딱 간발의 차로 동작구에 진짜 있습니다. 간발의 차로 이렇게 이제 돼 있다 보니까는 현재 상황들이 이렇게 동작구에 딱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작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중의적인 의미에서의 영명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요쪽이 이제 중요한데 자리가 그러면 동작구의 사람들은 그러면 동작역을 이용 안 하냐? 지금 좀 전까지는 이제 반주 얘기를 했어요. 반주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용하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흑석 11구역 여기 이제 한양 아파트가 있죠. 이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흑석역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게이트를 어디로 빼느냐에 따라서 이쪽 라인으로도 게이트를 뺀다 그러면 여기까지 9호선 여기 현충원 앞에 게이트 현충원 앞에 8번 출구 9번 출구 이렇게 있잖아요. 8번 출구 9번 출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하는 것도 반주역 동반역 이렇게 11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하기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요 정도 그러면 여기 급행 타는 거죠. 급행 여기 이제 흑석역의 급행 아닌 것보다는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요쪽 밑에 봐보면 방배 본동 여기를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데일리방에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4호선이 지나가죠. 9호선이 지나가죠. 7호선이 지나가죠. 7호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여기 방배 본동 있는 요 자리 철길이 없죠. 철길이 없습니다. 여기랑 비슷한 곳이 어디죠? 비슷한 곳 이렇게 비슷한 곳 연애님이랑 모먼트님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구간이 있는데 은평 아닌데 은평 갔다 오지도 않았잖아요. 갔다 오지 않은 데를 제가 얘기할 일은 없잖아요. 은평이 왜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대조 웬 대조 이제 본인들이 얘기한 대조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대조를 얘기를 해보면 여기 구간은 면적이 작아요. 지금 방배 본동의 이 거리 정도하고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여기가 어디냐?
송정도 그럴 수 있는데 이거보다 더 면적이 큰 데가 있어요. 면적이 훨씬 큰데 뻥 뚫린 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지금 이 면적으로 이렇게 지금 살펴보는데 여기 봐봐요. 여기 구간 얼마 안 돼요. 그죠? 여기 구간 얼마 안 되고 이렇게 봤을 때 반포 요 구간 상당히 넓어요. 면적 크기가. 예. 전철 철도망이 없는 면적 크기가 지금 같은 이 축척에서 봤었을 때 요 정도 뻥 뚫려 있어요. 지금 반포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지금 대조는 그거보다 훨씬 적어요. 여기 면적이 작죠? 다들 틀리셨네. 여기입니다. 여기. 동대문입니다. 동대문. 동대문 지금 보이시죠? 요 사이에 전철망이 없어요. 면적은 상당히 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라인들의 요 전철망은 없는데 요 안쪽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은 뉴타운, 전동 뉴타운 등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전동 뉴타운 쪽으로. 이렇게 돼서 뒤늦게 주목을 받으면서 여기가 가격이 그렇게 안 올랐어요. 그런데 쭉 이제 오르면서 중간에 이제 철도망도 만들려고 또 시도를 하는 거고 여기 지금 와서 이렇게 봐보면 반포 요 라인도 요 가운데가 이렇게 좀 벼 있습니다. 분명히 9호선이랑 4호선이랑 7호선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서 상당히 나쁘지 않고 좋은 위치긴 한데 요 안쪽이 철도망이 지나가지 않다 보니까는 요 라인들이 그렇게 가격들이 그렇게 많이 오르거나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방배동이 상대적으로 서초구인 거 치고 가격들이 많이 오르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근래 와서 이 주변들이 변동이 되면서 반포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반포의 관심도가 원래 없었던 게 아니라 여기 재건축 이슈가 생기면서 이쪽 라인들에 대해서 반포의 관심이 높아지는데 반포는 워낙 비싸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위쪽을 봤더니 방배동 이쪽 라인에 신사모도 그렇고 여기 사모도 그렇고 이 재건축 하면은 생활 권역이 지금 이렇게 잘라서 봐보면 이렇게 반포하고도 생활 권역을 같이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무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여기가 이제 그 방배 카페 골목 있죠. 여기 상권이 있죠. 상권이 이렇게 들어있고 그리고 이쪽이 지금 정리가 되면은 여기도 학원가가 기존에도 학원가가 있었는데 여기 또 학원가가 또 생기겠죠. 요 앞에도 학원가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보다 이쪽이 더 이제 또 좀 더 좋겠죠. 이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묶인다 그러면 얘네도 가격이 또 올라갈 수가 있고 얘네도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러면서 또 이쪽에 구반포역을 이용하든 동작역을 이용하든 동작역에서 내려와서 여기도 상권을 이용하겠지만은 카페 골목이 이제 조금 더 관심을 받는 상권으로 또 자리매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 이제 지금도 접근성이 그렇게 좁지는 않은데 이 급행이나 이런 것들 되고 여기가 돈 많은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고 돈이죠 돈 많은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했었을 때 이쪽 라인들의 그 카페 골목을 또 이용하는 비율이 또 높아진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멀지가 않고 같은 권역에 들어서니까 요런 데들을 미리 관심 가져보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를 사라 마라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당연히 비싸죠.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놓치고 있던 자리들이 많아요. 그런 데들은 한 번쯤은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여기도 대단지로 바뀌죠. 여기도 대단지로 바뀌고 여기도 대단지로 바뀌고 여기도 재건축한다 그러고 여기도 재건축한다 그러고 여기 중간에 상권이 있고 이렇다 그러면 얘가 푹 꺼졌었는데 다시 주변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지역들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전엔 분명히 철도망이었기 때문에 접근성도 떨어지고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여기가 철도가 아예 없잖아요. 철도가. 근데 조건이 많이 좋습니다. 이쪽에 이제 이 반포주공에서도 정비도 해주기도 하고, 여기 반포천이에요. 사람들이 강남에는 천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반포천 되게 예뻐요. 근데 이게 연결이 돼요. 오늘 저녁에 이 연결 구간을 제가 직접 확인을 시켜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을 관통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었을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면학 분위기로 가고, 여기들은 이쪽은 또 아빠들이 좋아하는 장소,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요 일대가 많이 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지역을 조금 이렇게 된 데를 샘플로 보고, 다른 지역도 이렇게 된 데가 있나 없나 살펴보는 게 필요하죠. 이런 관점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뭐 역세 앞에만 쳐다보고 그러면은 가져갈 게 없어요. 근데 낙수 효과 지역이 어디까지로 연결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는 것도 투자 지역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고, 그리고 지금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돈의 효율을 높일 방법을, 이런 아이디어에서 돈의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비싼 게 다 좋아요. 근데 이제 비싼 거 다 좋은데 비싼 거 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데 샘플을 보면서 방법을 찾아야죠. 또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 게 뭐냐면, 반포주공이 지금 기존의 반포주공이 앞으로 바뀌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봐보면은 좋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이렇게 좀 표시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진은 못해도 좋은 것들을 보면서 다양한 생각을 하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진 못한다고 해서 생각도 하지 마라, 이거는 아니니까 생각은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일단은 먼저 여기 봐볼게요. 반주, 여기 지금 보이시는 거, 여기 한강 보이죠? 한강, 여기 반주죠. 지금 이렇게 돼 있던 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잘 보이시나요?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 그리고 이게 지금 바뀌는 게 1, 2, 4주구 반주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3주구 반주입니다. 요거 요렇게 이제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전체 조망을 해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바뀝니다. 다시 롤백을 해서 요 상태였어요. 여기 한강 보이고. 그러니까 왜 이게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단순히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는 좋은 거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 눈으로 확인을 해서 어떤 점에서 좋은지를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상태가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또 교통망도 이렇게 환승을 그런 의도에서 했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 더 여러 가지 다른 의도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렇게 된다면 급행과 완행을 몇 개를 가져가는 상황이 되니까 확실히 이 자리는 좋을 것 같고, 이 자리는 좋은데 이게 아니라 낙수 효과 받을 지역도 어디겠구나, 이런 것들도 한번 넓게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반주가 된다고 하니까 사지도 못하는데 반주 가서 사진 찍고 있으면 안 돼요. 반주 사진을 찍으면서 높은 꿈을 갖고, 그 다음에 요거를 진입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진입을 해야 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주변에 낙수 효과 있을 만한 곳,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런 생각하지 않고 막연하게 좋구나, 여기서 그냥 사진만 찍구나, 이런 거는 1도 도움 안 됩니다. 자,